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21년 6월 3일 날 교육평가원 시험을 분석을 해봤죠. 난이도나 또는 주요한 특징.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책, 앞으로 전 시간에 분석했던 걸 토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수능을 대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본원 영어과 대표 진원봉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대책, 방향성, 그 다음에 이천 정술에서는 실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국어도 수학도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아지는 바람에 깜깜이 입시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뭘 선택해야 좋을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영에서 점수를 따지 않으면 더욱더 불안한 그런 입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우리 진은봉 선생님께서 그런 대책이나 또는 그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어나 수학이 올해부터 이제 선택 수업이다 보니까, 처음 치러지는 그런 선택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 등급을 받기가 특히 수시에서 사실은 이제 예측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벌써 절대평가가 된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난도에 상관없이 특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이제 등급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시도 정시지만 특히 이제 수시에 있어서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확통을 치르는 예전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과에 비해서 지금 수학에서 등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영어에서의 안정적인 등급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6평 이후에 9평이나 수능을 대비한 영어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 좋은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확통 선택 학생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 공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정시에서는 이제 등급 간의 점수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고대 그리고 일부 대학들에 있어서 이제 정시에서 등급 간의 점수차가 예전보다 실질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에 있어서 영어 등급에 있어서의 중요도가 무엇보다도 커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영어에서는 간접 연계만 50%라고 하지 실제 직접 연계는 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EBS를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학습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교재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 중에서 EBS 교재만큼 완성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 EBS 문제가 가장 완성도가 높은 문제이니 EBS 교재를 맹목적으로 암기하듯 외우듯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EBS 교재를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되고 완성도가 높은 문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역시 간접 연계가 미미하지만 그래도 50%의 간접 연계가 있으니 물론 이때 50%는 이제 잘 알다시피 듣기 포함이겠습니다만 그래도 EBS 교재를 보게 되면 그래도 간접적인 어떤 그 플러스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선은 어학이라는 점에서는 영어나 국어가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국어에서는 기출문제를 보통 선생님들이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지문을 항상 훈련을 이렇게 함으로써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우리 영어과에서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요? 네, 보통 이제 영어과를 중심으로 본다라면 1학기 때는 어휘 구문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면 2학기 때 이제 특히 6평 이후에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또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영어과에 조언을 하자라면 매일 30분씩 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꾸준히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국어과에서는 2학기에도 사실 어휘를 계속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주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음, 이의, 이런 문제가 해마다 2문제씩 출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영어과에서도 2학기에 단어 수거의 그런 암기나 이런 훈련은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이천청솔 기숙학원에서는 선행반부터 이미 정규반 1학기 그리고 2학기, 3학기 모든 그 수능 그 학기 준비하는 학기에 매일같이 영단어 시험이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반, 그다음에 1학기, 2학기, 3학기 때 각각 교재를 달리해서 매일같이 꾸준히 어휘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휘력이 수능 보기일 때쯤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학기 때 했던 그러한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지금도 직접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들과 일선에서 마주치면서 어떤 확실한 영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천청솔에서는 2, 3학기 학습 전략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어떤 그 수준별 또는 등급별로 듣기나 어휘, 구문, 기출문제, 기타 또 학습 방향에 있어서 각기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먼저 우리 1등급 상위권부터 2등급 상위권까지는 듣기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어휘편을 말씀드리면 고급편이라 할까요? 네, 특정한 어떤 교재를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휘편에 있어서는 고급편 정도의 그런 어휘를 계속해서 학습해야 될 것이고요. 구문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1학기 때 구문이 탄탄히 잡혀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9평 때까지는 좀 더 고난도, 고급형인 그런 구문 공부를 좀 더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출문제를 풀 때는 수능과 모평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4강 기출문제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4강 기출문제는 꼭 사관학교 입시생들만 볼 것이 아니라 4강 기출문제도 평가원에서 동일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과 결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나 어떤 그 수준을 봤을 때는 수능 난도보다 대략 한 1.2배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1등급 상위권 학생들이나 적어도 2등급 상위권 학생들은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 모평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4강 기출문제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등급 중반에서 지금 현재 6평 기준 3등급 중반인 학생들에게는 듣기는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휘에서는 이제 중급편에 그런 무난한 난도의 어휘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급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급편까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출문제에 있어서는 뭐 1등급이나 2등급 상위권 학생과 마찬가지로 수능과 모평 기출문제를 이렇게 꾸준히 풀도록 추천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병행해서 특별히 취약 유형을 좀 집중 연습하는 것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이제 취약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잘 알다시피 고난도 문제들,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어휘, 그리고 함의추론 이런 유형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이천청솔 기숙학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테마별로 또는 주제별로 이렇게 취약 유형들을 반별 또는 개인별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배부하고 또 피드백 중에 있고요. 아울러 3등급 하위권 학생들이나 4등급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듣기 연습은 조금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 4등급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 문제에서 최소한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정도는 틀린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휘는 이제 기본적인 어휘를 이렇게 공부하기를 추천하고요.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등급 중반이나 3등급 중반으로 올라간다라면 어휘도 조금은 이제 한 단계 높은 그런 중급편을 추천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3등급에서 4등급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구문 공부, 기본적인
기본편 구문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로서는 이제 교육청 기출 문제가 아무래도 수능이나 모평보다는 조금은 좀 수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기출 문제를 추천드리겠고요. 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3학년 교육청 기출 문제도 있겠지만 2학년 교육청 기출 문제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4등급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취향 유형 문제보다는 필수 문제 위주 꼭 맞춰서 3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2등급의 교습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필수 문제 위주로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4등급 중반 이후의 학생들, 여기는 뭐 5등급, 때로는 6등급 학생들 포함될 텐데요. 이 학생들에게는 듣기를 매일같이 하기를 추천드리고 어휘는 이제 기초편 그리고 기본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문에 있어서는 기초편 내지는 기본편을 추천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급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뭐랄까요, 급한 마음에 어떤 문장 구조도 또 어휘력도 없는 상태에서 독해를 또 단어만의 나열을 위해서 문제를 찍듯이 풀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에 비해서 또는 학습에 비해서 이렇게 성적 향상이 더디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구문부터 기본적인 구문까지 학습을 해서 4등급 그리고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아까 우리 3, 4등급 학생들에게 추천하듯이 교육청 기출문제를 추천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또는 어떤 학생들에게서는 뭐 5등급이나 6등급 학생들이겠죠. 이 학생들에게는 1학년 기출문제도 교육청 기출문제도 필요에 따라서는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드립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문제 푸는 어떤 자신감을 또 배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그 1, 2등급 학생들이 하듯이 수능 모평 기출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1학년이나 2학년 교육청 기출문제부터 단계별로 올라와서 종국에는 3학기 때쯤이겠죠. 수능 모평 기출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문제 위주의 연습은 반드시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등급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것은 뭐 네. 우리 이천종설 기숙학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갈 저희 학습 또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전 시간에 분석을 하실 때 이번에 영어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1등급의 비중이 5에서 6% 낮아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가 어려졌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앞으로 이번 수능도 영어가 좀 난이도 면에서 조금 어려워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6평을 분석한 평가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9월이나 수능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좀 쉽게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교육 평가원에서 아마 분석하기에 좀 놓친 것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작년이나 올해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습의 어떤 질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EBS를 이제 직접 연계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변수를 깊이 생각지 못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 9월이나 수능에서는 이번 그 6평처럼 5 내지 6% 1등급 기준이요. 5 내지 6%처럼 이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 작년만큼의 그런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보다는 좀 쉽게 출제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학생들은 그래도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이 직접 연계가 아니고 간접 연계율 이것마저도 프로테제가 50으로 낮아졌다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이천청솔 영어과는 2, 3학기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방금 설명을 참 자세히 들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6평 이후에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 우리 이제 2학기와 이제 3학기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천청솔에서 2학기는 6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네, 이렇게 기간을 잡고 있고요.
이때의 수업 목표로가 한다면 이제 취약 유형을 완전히 정복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테마로 잡아놨습니다. 주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EBS 직접 연계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완성도 높은 문제집인 EBS 수능 완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남겨놨던 수특 영어와 영독 테스트 편을 이제 실전 연습을 위해서 저희가 9편 끝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교재로서는 이제 이천청솔 기숙학원만의 자체 교재인 필수 유형 교재를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것이고요. 어휘 및 수거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듣기 또한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실전편 듣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반복 연습할 것이고요. 테스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일 매일 연교시 때 어휘 테스트가 2학기 그리고 3학기 때 계속 진행될 것이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영수거 테스트가,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제 3학기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파이널 과정이라고 하는 3학기 때는 9월 27일부터 수능 전 11월 16일까지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수업 목표가 수능 실전 완벽 대비라는 그런 테마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EBS 파이널 플러스 봉투 모의고사를 주 교재로 저희가 삼을까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직접 연계가 70%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직접 연계와 관련된 변형 문제집을 저희가 파이널 교재 때 채택했으나, 올해는 이제 그것보다는 EBS 파이널과 봉투 모의고사 문제집을 기본 교재로 하고요. 아울러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 제작한 교재로서 취약 유형이라고 해서 2학기 때 우리가 필수 유형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면 3학기 때는 이제 취약 유형 위주로 그런 학습을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와 수거는 이제 2학기와 마찬가지로 EBS 어휘와 자체 제작한 영수거 집을 나눠줄 것이고요. 듣기도 이제 파이널과 봉투 모의고사에 있는 듣기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또한 1학기, 2학기, 3학기 변함없이 연교시 때 아침 평일 시간에는 어휘 테스트, 그리고 토요일 날은 수거 테스트, 일요일 날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극대화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할까 합니다. 네, 아이고 참 잘 들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이천 청솔 학생들은 이번에 전체가 다 1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바쁘신 이런 와중에도 나와서 또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1년 6월 3일 모평 영어과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특히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분이 분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으시고 좋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천 청솔 기숙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청솔 기숙학원 영어과 대표 진은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